글로벌 투자를 읽는 눈 글로벌 ETF의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ETF를 통한 원자력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칸더 V랑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 안 하기로 했는데요. 메칸더 V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와가지고 그런가요? 이제 본부장님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에너지원이 뭐였죠? 원자력이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 공부 다 끝나셨습니다. 마징가 Z는 핵. 예, 핵 원자력.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지난 시간에 저희 원자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각광받고 있는 산업이지만 워낙 또 대외적인 이슈와 함께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ETF를 통한 투자가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이런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정책 리스크. 정책 리스크. 예를 들어서 언제 또 사고가 날지 모르고 맞아요. 사고가 났을 때 워낙 대형 피해가 일어나니까 탈원전해야 되겠어.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로 갈 거야. 이랬던 기조에서 AI 관련된 전력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자력이 다시 각광받고 있고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자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또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눠본 것도 짧고 굵게 네. 리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그렇다면 국내 원자력 ETF에 관련해서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미 투자도 많이 하고 계세요. 맞아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원자력 ETF 수익률부터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최근 네. 원전이 다시 급부상하면서 관련주들의 흐름 좋았잖아요. 네. ETF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국내 원전 ETF 수익률 상위 탑5부터 짚어주실까요? 5개 있습니다. 5개? 딱 5개? 딱 5개 있어서 네. 1등부터 5등까지가 탑5고요. 참고로 한국에는 원자력 관련된 ETF가 총 5개, 그리고 조만간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도 한국 원자력 ETF가 상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총 6개 ETF가 이제 아마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거래가 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별로 나눠보면은요. 글로벌 전체 원자력에 투자하는 글로벌 원자력, 그리고 미국 원자력에만 투자하는 미국 원자력,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한국 원자력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것은요. 1개월 기준으로 보시면 표를 잠깐 보시면은요. 네. 1개월 기준으로는 소울 미국 원자력 SMR이 가장 큰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아마 트럼프 행정부의 원자력 관련된 지원책, 그리고 원자력 산업이 워낙 급부상하면서 전 세계 원자력 관련된 투자 수요가 미국에 집중되면서 미국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소울 미국 원자력 SMR이 가장 1개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플러스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입니다.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 그러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이 잘하는 원자력 기술은 아무래도 건물을 짓고 그리고 거기 건물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짓고 이런 것들은 한국이 잘하는데 아무래도 원자력에 대한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설계 이런 것들은 또 미국이 잘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미국이 잘하는 원자력, 유럽이 잘하는 원자력, 그리고 한국이 잘하는 원자력을 모아놓은 게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 ETF입니다. 그래서 이 ETF가 대략 1개월 수익률로는 13.43%를 기록하면서 두 번째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아마 구성 종목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플러스에 비해서는 1개월 수익률은 상당히 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고, 그리고 한국 원자력에 투자하는 ETF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2가지가 있는데요. 1개월 수익률을 보면은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모자르네, 아쉽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1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이 아이셀렉트가 혹시 뭔지 아세요? 몰라요. 예, 지수사 이름이고요. 제가 NH증권에 있을 때 만들었던 아이셀렉트란 이름도 제가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네네. 엄청 대단한 분과 지금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아닙니다. 네. 제가 아이셀렉트의 아버지입니다. 아버님과 네네. 아버님께서 또 자식을 소개하는 기분 네. 어떨지 궁금한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원자력에 관련된 사람들의 투자의 대중성 또는 원자력이 좀 약간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좀 풀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ETF들이 상당히 톡톡한 효자 노릇을 했고 또 수익률도 3개월 수익률이 대부분 다 6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또 나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안전판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초 이후 수익률이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지금 너무 상반기 때도 그렇고 네. 많이 올라가지고 네. 지금 조금 들어가도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원자력은 타이밍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은 에너지가 너무나 부족하고 그리고 전통 에너지, 뭐 예를 들어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걸로는 이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은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다. 마치 우리가 원자로를 짓는 것처럼, 네.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처럼 저는 뭐 1년, 2년, 3년, 4년 좀 길게 보는 그런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럴수록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자력 어찌 됐건 간에 이 많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네.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ETF를 지금부터 좀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ETF 투자는 단순히 종목명이나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편입 종목과 또 비율을 고려해야 하잖아요. 네. 앞서 보여주신 국내 원자력 ETF 각각의 특징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원자력이란 산업 자체가 그렇게 와일드, 되게 범위가 넓은 산업이 아니라 범위가 좁은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겹치는 종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 생각보다 겹치는 종목이 많아서 제가 대략적으로 겹치는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아마 많이 들어보신 게 카메코예요. 카메코. 네, 카메코. 들어봤어요. 세계 최대 우라늄 광산 기업. 아.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원자력 산업을 말씀드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정부의 정책이지만 결국은 우라늄. 이거- 너무 희귀하게 귀하기 때문에 이거 수출 안 할 거야? 그러면 발전소를 못 돌리거든요. 못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카멜코라는 세계 최대 우라늄 광산 기업, 요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최대 청정 에너지 공급 기업인데요.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광, 뭐 무탄소 발전소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다예요. 그래서 아마 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원자력 ETF에도 들어가 있고 또 풍력 ETF에 들어가 있고 뭐 신재생 에너지에도 들어가 있고 꼭 빠질 수 없는 약간 저희 어머니가 해줬던 미원과 같은 예, 미원. 예, 미원과 같은 소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미원. 미원이 예, 미원이 있어야 맛있거든요. 그쵸. 예, 미원과 같은 존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가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글로벌 원자력 ETF에 해당되는 네. 그런 종목들인데 우라늄이 워낙 귀하니까 우라늄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오. 미국의 우라늄 탐사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라늄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SMR 하면 기억나시잖아요. 혹시 미국의 SMR이라는 티커를 쓰고 있는 기업이 혹시 있는 거 아세요? SMR이라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예. 이야기해서 예.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뉴스케일 파워. 그러니까요.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회사고요. 소형 모듈 원자로 쪽에서는 가장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티커가 SMR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나는 자신 너무 있다. 놀랐어요. 예. 그리고 또 SMR 관련해서는 오클로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오클로는 첨단 원자로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소형 원자로, 그리고 원자력 연료 재활용 기술 이런 것들을 상용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어서 아마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원자력 관련된 ETF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대충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국영 우라늄 생산 기업이라는 게 있대요. 네. 저는 도무지 몇 번 외우려고 했는데 카자톤프롬. 카자톤프롬. 네. 네, 이 회사가 카자흐스탄에 있는 국영 우라늄 생산 광산 기업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원자력 그러면 항상 이 카자흐스탄 기업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원자력 ETF를 만드는 거예요. 아, 만약에 미국 원자력 그래 버리면 이 회사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원자력은 또 방위 산업이랑 또 맞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뭐 미사일이라든지. 그래서 BWX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 원자력 부품 그리고 원자력 연료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뭐 이 회사가 누구한테 납품하고 있냐면 미국 해군, 아. 원자력 항공모함 이런 쪽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서 아마 원자력 관련된 ETF 그러면 대부분 이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글로벌적으로 원자력 주요 기업들 또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얘기 드리자면 글로벌 중에서 또 한국 기업이 빠지면 섭섭하잖아요. 섭섭하죠. 네, 그래서 두산 있어요. 에너빌리티. 두산 네, 에너빌리티.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어. 아무래도 전기와 관련된 송전 배전을 해야 되니까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면 글로벌 원자력 ETF.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기업만 들어가면 미국? SMR 들어가고 미국 기업만 들어가면 미국 원자력 ETF. 아유, 네.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네네네.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도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첫 질문에서 수익률을 좀 짚어봤는데 네. 수익률을 보니까 최근 1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원자력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네. 국내 원자력 쪽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내 원자력이 좀 워낙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는 정책이에요. 정책. 정부의 강력한 의지. 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 미국 정부의 의지가 강력해, 한국 정부의 의지가 강력해, 원자력에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역시 미국이 제일 강력해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원자력 산업을 엄청나게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전을 새로 짓고, 그리고 원전을 새로 짓게 되면 당연히 우리 동네에는 짓지 마. 원자력 발전소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일종의 규제거든요. 이것도 풀어주고. 너희 동네 지을 거야. 규제도 풀어주고. 그리고 SMR, 소형 모듈 원전 기술도 뭐니 해도 미국이 가장 파워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 원자력 기업들의 주가가 한국 쪽에 비해서 강세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투자자들도 이제 원자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은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원자력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 있는 원자력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네. 뭐 기술, 뭐 다양성, 그리고 우라늄 관련된 광산 이런 쪽까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쪽에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많이 몰렸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좀 한국을 좀 어떻게 보면 까는 누가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아유. 야, 역시 원자력 산업에서 한국 너희들 따라올 수 있겠어? 미국 따라올 수 있겠어?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한국 원자력을 좀 약간 좀 좁혀서 보는 네. 좀 약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요. 디스카운트해서 보는 그런 시선들도 있었고 뭐니 해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뭐 단기간 급등을 하다 보니까 한국은 또 약간 밸류에이션 야 여기서 수주를 더 해야 되는데 매출을 더 일으켜야 되는데 야 PER 몇 배면은 비싸잖아 이런 것들도 한국 원자력 기업들한테 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도 좋은 기업들이 많지만 네. 미국에 비해서는 그래서 좀 수익률이 낮았다라고 네.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미국 원자력 ETF 수익률 어땠는지 살펴봐야겠죠. 네네네. 얼마나 좋았길래 네. 특징적인 점까지 함께 짚어주시면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원자력 ETF들은 한국 원자력 ETF 종목들이 좀 쉬는 동안 날아갔어요. 아유. 거의 한 달 사이에 13에서 27% 그리고 3개월까지 보면 50%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 그래서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요. 제가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결국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산업을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새 원전을 짓는 거, 그리고 규제도 풀어주는 거, 이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여기에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자력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형 원자력 ETF는 한국이랑 약간 다른 게 밸류체인이라고 우리 몇 번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다 있어요. 우라늄 기업, 우라늄 채굴 기업, 광산 기업, 그리고 모듈 짓는 기업, 그리고 그 원자로 짓는 기업, 설계하는 기업까지 다양하게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자력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맛에는 이게 딱 맞았던 거예요. 네. 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약간 원자력 산업이랑 약간 논외인데 여전히 S&P 500은 신고가, 나스닥 100도 신고가. 물론 최근에 뭐 고용 지표가 너무 잘 안 나오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맞아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생기니까 오히려 AI 기술주들이 거봐 금리 인하하잖아. 금리 인하하면 우리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어. 그러면서 AI 기술주들이 더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면 AI 기술주들이 올라가게 되면 덩달아서 원자력도. 에너지 관련된 그럼요. AI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뜯어봐도 미국 원자력 산업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미국 원전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 발표된 OBBB 법안과 관련해서 이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대신에 원자력 지원 강화가 또 관련주들의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OBBB 법안에 따른 미국 원자력 ETF 수익률 영향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역시 오빠 법안이 오빠 법안. 예, 오빠 법안이 그러니까요. 원자력 섹터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태까지 미국의 스탠스는 뭐냐면 재생에너지였어요. 재생에너지 쪽으로 밀어붙이고 일종의 어떻게 본다면 탈원전이었겠죠. 아주 탈원전까지는 아니었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에너지가 모자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탈원전으로 가진 않고 다시 원전으로 유턴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법안이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원전을 어떻게 육성하겠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하겠다, 약간 두루뭉실했었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완전히 원전 쪽으로 턴 어라운드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수력, 지력 이런 쪽에 뭐 세액 공제를 하면서 그쪽을 육성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스톱. 네, 그만하겠어. 이제 원전 쪽으로 가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랑 풍력은 2027년, 2028년 이후에 공제 혜택이 거의 사라져요. 네, 네. 그리고 원자력은 반대로 10년 가까이 세액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빠 법안 이후에 원자력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이걸로 말미암아 저는 앞서도 우리가 논했던 미국 원자력 기업들 주가가 왜 이렇게 올랐어요라고 물어봤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원자력 산업은 몇 년 동안 끄떡 없겠네. 그리고 특히 SMR, 신기술이네. 뭐 이러면서 오히려 원자력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시그널로 투자자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재생 ETF와 비교했을 때 원자력 ETF가 또 투자처로서 더 강점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신재생 에너지, 너 좀 보조금 좀 축소하고 원자력 쪽으로 갈게 이런 시그널을 강력하게 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원자력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또 여러 기업들이 원자력에 들어가 있는 ETF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다른 에너지원에도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겹치는 종목들이. 네. 그렇다면은 지금은 막 풍력이나 뭐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 ETF보다 원자력 ETF에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정부 정책에 힘을 얻어서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편식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에너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에너지도 지금 당장 에너지가 모자르기 때문에 원자력에 의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 인류가 최근에 저도 점심시간 때 광화문 교보문고 갔다 왔는데요. 더워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만 덥냐? 전 세계적으로 덥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더위를 느끼면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야 되겠다. 원전이 필요하겠군. 이런 생각도 했었지만 너무나 덥기 때문에 역시 온실가스를 줄여야 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 이런 공감대가 맞아요.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라면 만약에 ETF가 아니라 개별 종목으로 이런 시각들을 바라보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다양한 에너지를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내서 제가 분명히 아까 종목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종목으로 껌껌이 찾아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에서는 풍력 발전소 짓는 것보다는 원자력 발전소 짓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원자력에 더 치중을 할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뭐 언제 또 다시 탈원전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에너지 관련된 종합기업 쪽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흐름을 체크를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동감하는 또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 원자력 ETF 중에 시장의 ETF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땐 어느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보실까요? 뭐 당연히 제가 미래에셋 자산운용 소속이고 저희는 한국 원자력 ETF가 나오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답을 드리겠고요. 네.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SMR이라든지 그런 좋은 기업들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의 기술력도 거기에 못지 않아요. 한국의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 빠르게 습득한다. 그리고 그 빠르게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세계 최고에 도전한다. 한국조선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한국조선 몇 년 전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일본 조선에 뒤처져서 2등이었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조선 산업에 정책적인 지원을 했을 때에는 중국한테 한국 조선 따라잡힌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됐거든요. 그 이유를 뜯어보면은 한국 특유의 기술력 그리고 한국이 또 첨단 조선 산업에 빨리빨리 개발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 LNG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한국 원자력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는 뭐 미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설계나 이런 쪽에서 뒤처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뭐 에너지 산업 중에서 원자력 산업이 대두가 된다면 조만간 따라잡을 수 있고 또 한국 특유의 기술력으로 저는 능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뭐 체코에 수주한 원자력이라 팀코리아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전 세계 어떤 기업이랑 비교를 해도 기술력이 뒤떨어지지 않거든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라면 미국 원자력보다는 한국 원자력이 더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원자력보다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국내 원자력 ETF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계신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이 가격 대비 기술력, 네, 그렇죠.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또 유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사례를 보면 또 한국 기술력은 뭐냐면 또 양산의 기술력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빠르게 많이 만들어서 단가를 낮춰서 거기서 또 수익을 차리는 그런 또 효과도 있고, 최근에 K방산이 양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생산 단가가 떨어져서 수익성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한국 원자력도 그런 저력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원자력 충분히 강점, 경쟁력이 있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원자력 ETF가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진 역할과 또 분산 효과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에너지를 쫙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에너지를 쫙 나열해 보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풍력, 태양광, 그리고 원자력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석탄이나 석유는 환경을 좀 오염시키는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에너지원이고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린 후자는 탄소를 덜 배출하는 탄소 저감 그런 에너지원이거든요. 여기에서 원자력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냐 이걸 잘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 에너지 중에서. 네. 왜냐하면 원자력도 결국은 에너지원 중에 하나니까 여기서 원자력은 약간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주 100% 친환경 아니지만 어느 정도 친환경이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고, 그러니까 친환경이면서 성장주로서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쏠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석탄이나 석유, 물론 단가가 굉장히 싼 에너지원이긴 하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얘는 언제 규제가 들어올지 모르고, 맞아요. 또 재생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깨끗하고 좋은 에너지인 건 알지만 생산 단가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또 짓기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원자력은 딱 중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원자력이라는 게 정책 효과라든지 공급망 효과라든지 정책 이슈에 민감하긴 하지만 ETF로 들고 있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책 리스크가 터지더라도 좀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성장한다면, 특히 AI 산업이 성장한다면 가장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 원자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성장성 측면에서 원자력을 좋게 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원자력 ETF가 하나 딱 들어가 있으면 친환경도 되고, 그렇죠. AI도 되고, 성장도 되고, 그리고 또 신기술도 되고, SMR이 있으니까 그런 일석사조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는 원자력 ETF를 내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하이브리드처럼 좋은 편인데요? 갖고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일석이조, 두 마리 토끼, 아니면 돌 하나 던져서 새 두 마리 잡기,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아닙니다. 네. 열심히 배운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리드로서 이 원자력 ETF 포트폴리오에 있으면은 분산 투자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해낼 수 있는 톡톡한 또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자력 ETF 투자 전략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네. 제가 메칸더 V 사례를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메칸더 V가 아쉽게도 일본 만화예요. 일본, 한국 만화가 그래요? 아니었었어요. 일본 만화였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일본은 선진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이 생각했던 꿈은 원자력이라는 에너지원이 청정 에너지면서 인류의 미래를 보장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메칸더 V를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방송을 한번 쭉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메칸더 V가 아니라 태권 V가 태권 V 원자력을 탑재하고 가슴속에 원자로 K 원자로를 탑재하고 세상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뛰는 그런 날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원자력 기술이 좀 더 발전해서 전 세계를 주름잡는, 그리고 또 인류의 미래를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자력 ETF 관련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태권 V가 그 국회의사당에서 나오는 친구인가요? 네, 국회의사당 그 돔이 열리면서 나오는 친구고요. 이번에 2차 전지에서 원자력으로 에너지원을 바꿨답니다. 바꿨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국회의사당에서 나오는 만큼 앞으로 원자력 좀 정부 정책이 확실하게 뒷받침이 되어서 앞으로 더 성장하는 그 날까지 우리 본부장님과 함께 ETF 투자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